IBC 뉴스의 긴급 속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위해 성재준 앵커를 연결합니다. 성재준 앵커, 응답하랍니다. 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참 많은 분들이 의욕을 잃으신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야, 나 이번 선거 기권해야 되겠다. 윤석열도 마음에 안 들고 이재명도 마음에 안 들고 그냥 이민이나 갚아야 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정말 그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아직 시간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3개월 정도 시간이 남아있으면 충분히 여론이라는 건 뒤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막 징징대고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 그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죠. 최근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재명과 윤석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2월 마지막 주가 되면서 두 사람의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죠.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의 지지율 격차가 10% 가까이 나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준석 당대표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가 이길 거다. 질문이 드는 건 이거겠죠. 그러면은 이준석 당대표에게 선거를 이길 수 있는 비책이라도 있는 것일까? 그 비책이 이준석 대표가 보기에는 2030 세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맞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선거도 그랬고 이번 선거도 마찬가지고 2030 MZ세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다. 이거는 분명히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 2030 세대를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해 왔다라는 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2030 세대를 이준석 당대표가 대표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게 언제까지였다? 이준석 당대표가 되기 전까지, 그때까지만 대표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 당대표가 되고 난 뒤에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2030 세대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분열시키는 거, 이게 지금 이준석 당대표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조수진 의원과도 마찬가지로 갈등이 있었죠.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놀랍게도 당대표가 선대위에서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아무리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성숙한 당대표였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외부적으로 언론에다가 노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뒤로 개인적으로 해결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왜 도대체 이준석 당대표가 저렇게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외부적으로 공개하고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하는가? 제가 봤을 때는 자기 정치를 하겠다, 자기 욕심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게 잘 나타나는 게 이른바 윤핵관 논란이라고 봅니다. 사실상 장제원 의원이 윤핵관일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상태이죠. 윤핵관이 됐거나 이핵관이 됐거나 윤석열 측 혹은 이준석 측, 이런 식으로 측이 나뉜다라는 것 자체가 당대표로서 당을 통합시켜야 되는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준석 당대표를 당대표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징징대고 뭔가 투정을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느끼고 있는 거죠. 사실상 당을 떠나고 부산에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 이준석 대표가 향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장제원 의원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준석 대표가 그때 장제원 사무소를 방문했을 때 뭔가 좀 이상한 게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나요?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사무소에 갔는데 누가 없습니까? 장제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저때부터 이준석 대표가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던 겁니까? 내가 지금 당을 떠나는 이유, 내가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윤핵관 때문인데 그 윤핵관이 누구다? 장제원이다 라고 하는 걸 사실상 언론에다가 메시지를 준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의문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왜 당대표가 지금 시기에 이런 식의 정치적인 쇼를 하고 있어야 되냐고요. 이재명을 상대로 그런 식의 쇼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팀인 윤석열 후보를 두고 저런 식의 쇼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이후에도 계속 해가지고 이준석 대표랑 윤석열 후보 두 사람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도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직접 후보가 대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평론가가 돼서는 안 된다, 당대표 역할을 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공개로 할 말과 공개적으로 할 말, 언론에다가 공개할 말, 그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끝까지 이준석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갈등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송영길이가 하고 있는 거 보세요. 원래 송영길 같았으면은 그래도 정상인이기 때문에 결코 하지 않을 법한 그런 말들을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딱 한 가지만을 생각하는 거죠.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니까. 후보를 보호해 주는 거, 그게 당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송영길이가 총대 메고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워낙에 여론이 안 좋고 워낙에 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심지어 이번에 어떤 주장까지 나온 거예요. 결국에 당대표에 대한 윤리위 제소까지도 이루어졌습니다. 그것도 뭐 그냥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아니라 접대를 받았다 이런 의혹이었죠. 논란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아이카이스트라고 하는 곳에 김성진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길을 보니까 인맥이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눈에 띄는 기사 한 가지가 있습니다. 김성진 대표를 가리켜가지고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창조 경제의 아이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인지를 보니까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성진 대표와 이렇게 만나기까지도 했던 거죠. 아니 도대체 어쩌다가 김성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창조 경제를 강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일까?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뭡니까? 그 배후에서 두 사람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준석 대표였다라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가 김성진 대표가 이준석에게 접대를 해줬고 그래가지고 그 접대를 받고 이준석 대표가 김성진과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을 연결시켜줬다 이런 지금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준석 대표는 그런 주장이 나오고 난 뒤에 즉각적으로 페이스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기 사건에 대한 피의자 진술을 바탕으로 자기에 대해서 공격한 것이라는 거죠. 처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준석 대표의 반박문을 보고 뭔가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사기 사건의 피의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자기를 공격했다라는 식으로 반박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그런 일이 없었다. 전혀 그런 사건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게 반박하면 깔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하태경 의원 또한 마찬가지로 나서가지고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그런 주장 자체가 일종의 이준석 죽이기라는 것이고 놀랍게도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죠. 근데 저거는 제가 보기에 하태경 의원이 전혀 지금 핀트를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지금 궁금한 것은 이준석 대표에 대한 주장의 배경에 민주당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지금 궁금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대표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 이 진실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탈문 진보 인사라고 불리는 심평 변호사가 이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설령 그 의혹이 거짓이라고 할지라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게 맞다는 거죠. 이유가 간단한 겁니다. 대선이라고 하는 게 지금 두세 달밖에 안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준석 한 명으로 인해가지고 전체가 피해를 봐서야 되겠냐 도대체.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를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인 욕심을 위한 자리로 생각하지 않고 대선을 위해서 국민의힘 전체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했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 거겠죠. 윤석열 후보와의 갈등을 빠르게 정리를 하든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당대표직을 내려놓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계속해가지고 갈등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에 대한 심각한 논란이 터지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까? 그제서야 조금씩 복귀를 할 수도 있다. 그런데 또 정확하게 할지는 자기도 모르겠다. 이런 지금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사퇴를 하겠다 이런 이제 1차 파동을 벌였을 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가 잘 되기는 바라는 마음에서 건설적인 비판하겠다라는 마음에서 충격요법을 주기 위해서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재연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퇴를 하고 심지어 지금 이 순간조차도 이재명 후보가 골든크로스를 달성한 지금 이 순간조차도 계속해가지고 윤석열 후보랑 갈등 구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걸 보면서 이준석 대표는 대표라고 하는 직책을 대선을 위해서 희생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고쳐나가야 되는 것이고 당 대표는 고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게끔 하는 것 그게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